학교 다닐 적엔 정말 그 선생님한테선 엎드려 뻗치라거나 하는 말만 들어본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누구나 욕하던 선생님인데 신기하게도 졸업하고서 기어이 선생님 얼굴 한번 뵈려고 찾아왔다는 경우를 보곤 하잖아요. 물론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은 없었어서 제가 막 졸업하고 예전 학교에 찾아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요. 그런 면에선 재수학원도 비슷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걸로 고민할 일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돈이 뭔지 결국엔 학교 다니는 중에 알바 쪽으로 눈알이 굴러가더라고요. 그때도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에서 알바 구하는 게 쉽기는 했지만 그땐 그래도 그런 곳에 공고 안 올리고 그냥 자기네 가게 벽에 A4 종이에 대충 알바 구한다는 벽보를 붙이는 가게도 흔했어요. 그리고 저도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매번 우리 집에서의 거리를 재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우리 동네 한번 돌아다니면서 알바 구하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때엔 최저임금 같은 것 잘 지켜지지 않았다지만 그래도 주변 가게들에서 주는 것만큼 챙겨주기도 했었고 저도 그깟 알바하면서 떼돈 벌 것도 아니고 그저 소소한 용돈벌이가 먼저였던지라 최대한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시간이 맞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소 그 가게 사장님의 행실이라던가 손님들 접객이라던가 하는 건 좀 대충 본 측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어디 이중인격처럼 손님 대할 때만 친절하고 알바들은 먹같이 잡아대는 사장님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솔직히 그게 완전히 나눠지지는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게 막 평소엔 어른들에게 반항해서 청개구리 짓을 일삼는다지만 막상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던가 하는 말 같은 그냥 듣기에 옳은 말 같은 건 그냥 내 편한 여러 상황에서 돌려 쓰는 거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조리 공간에선 막 어디 부러진 빗자루 같은 걸 휘두르는 사장님일지라도 막상 손님들 앞에선 세상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도 말이죠. 고객 상대하면서도 그렇게 불친절할 것 같으면 어느 시대든 망하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을 못했던 게요. 저는 알바 구하는 곳과 집과의 거리 같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 가게 안의 구조 같은 거에 대해선 좀 대충 봤다는 거예요. 가게가 아예 막 사람으로 엄청 붐비는 곳은 일부러라도 피했다 보니 더 그랬었죠. 어차피 가볍게 알바를 할 곳이고 가게 망하는 거야 거기 사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된다는 생각. 예나 지금이나 개업하신 사장님들이 얼마나 독하게 생활하는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이런저런 조건에서 뺄것 다 빼고 나니까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당연히 조건 탈락이고 그나마 예전 고등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잘 나가는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진짜 학교 근처에 있는 가게로 잡기에는 혹시라도 아는 선생님 만날까 쫄렸고 그 정도 위치면 집으로 가는 길에 있기도 하고 장사도 적당히 잘 되는 곳이니 망하지도 않을 것 같았죠. 아무리 알바만 할 곳이랬지만 정말로 망해가는 가게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고딩 때는 희한하게 그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었어서 음식 맛이 어땠는진 몰라도 멀리서나마 떡볶이를 퍼주며 인자한 미소를 짓는 사장님 얼굴은 인상 깊긴 했어요. 그래서 알바하고 싶다고 찾아갔을 적에 그런 표정을 못 보긴 했지만 그땐 그저 피곤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알바생들한테는 어찌나 엄격하시던지 제가 옆에서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막 뭐 잘못하면 빗자루로 바닥을 탕탕 치면서 소리 지르시고요. 솔직히 거기서 처음 일하게 되었을 적엔 그 조그마한 분식집에 뭐 그리 일하는 사람이 많은지가 더 신기하긴 했었어요. 전 그 분식집 사장님이랑 서빙하는 알바만 봤었는데 그 쬐깐한 주방에 사람이 2명이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추가되면서 그마저도 3명이 되었고요. 그럼 주방에만 알바가 3명인 거냐고요? 그건 또 아닌 게 주방 이모는 사장님 동생이고 주방 알바처럼 보였던 언니는 사장님 딸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홀 서빙하는 사람은 알바가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있어선 그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얼마나 엄격한지가 중요치 않았어요. 저한테 짜증내는 사람은 주방 이모였고 실질적으로 구박하는 사람은 사장님 딸이었으니까요. 이게 막 학교 다닐 때처럼 몸에 멍이 든다거나 할 정도로 혼내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사사건건 입으로 사람을 쪼아대더라고요. 뭐 처음엔 일을 배우는 단계이고 저도 일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단계여서 조용히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넘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분식집 일이 복잡해봐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 며칠 하면 어지간한 건 실수 없이 할 정도는 되었죠. 문제는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일을 하는데 실수는 없었지만 조금 더 눈치껏 하라는 갈굼이었죠. 근데 일하는 것 보면 그 언니라고 딱히 저보다 막 빠르다거나 하지도 않은 것 같았지만요. 그나마 좀 막간으로 쉬는 시간이 생겼을 적에도
저만 청소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사장님 동생이랑 딸내미라면 당연히 이해해야죠. 청소 다 끝내고도 시간이 남을 때면 그 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잔소리 듣는 것도 괜찮았어요. 학교 다닐 때라면 싸대기 몇 대 혼나거나 심할 적에는 무릎을 밟힌 적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나마도 그 분식집에 적당히 적응하고 나니까 일을 조금 설렁설렁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벌 받는 시간까지 안 난 게 청소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귀신같이 잡아내서 한번 기강을 잡더라고요. 그깟 청소 중요한 것 아니니까 와보라면서 엎드리라더라고요. 설마 그 축축한 주방 바닥에서 납작 엎드리라는 말은 아닐 테고. 그 말을 한 게 사장 딸이라는 언니였으니 학교 다닐 적처럼 엎드려 뻗치라는 거였죠. 저도 그 말을 이해 못할 정도로 띨띨하진 않았고요. 분식집 주방이 좁다지만 어찌어찌 손대고 발로 받쳐서 엎드려 뻗칠 공간은 되더라고요. 엎드려 뻗칠 적에는 어쩌다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모르게 벌을 섰다지만 그 언니한테 회초리로 혼나는 건 별개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억울한 심정마저도 다 혼나고 나서야 들었던 감정이었고 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지라 그 언니한테 회초리로 체벌을 당할 때까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저도 그땐 적당히 쉬어가며 청소한다는 죄책감까지 있었던지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야자 시간에 담벼락 뛰어넘다 선생님 손에 끌려 내려온 것만 같은 기분이라 머릿속에 생각이랄 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만 남아있다 보니 평소엔 적당히 할 일 있다는 핑계로 몸 사려가며 움직이던 것까지 죄다 죄책감으로만 다가오더라고요. 평소에도 소소하게 발로 툭툭 걷어차거나 머리를 쥐어박거나 하던 게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그 강도가 특히나 세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진짜 앞으로 더 잘해라 정도의 의미였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거의 학창시절에 근접할 정도로 체벌이나 기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푸시가 들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좀 서두르게 마련이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주방기구 같은데 부딪혀서 다치는 일도 늘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실수로 튀김기를 잘못 건드려서 기름이 쏟아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튀김기 관련해서는 평소에도 조심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지만 주로 그걸 조작하는 건 주방 이모였던지라 저랑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서두르다 보니 동선이 꼬여서 몸이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당시엔 정말 움직이는데 정신이 팔려서 제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시 주방에 들어온 사장님 손에 딱 붙들렸던 거죠. 물론 붙들린 덕분에 튀김기도 무사하고 저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사장님 손에 붙들린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 좌르르 하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침 그 순간은 한창 주방의 언니한테 빗자루로 혼나가며 몰리고 있던지라 더 그랬죠. 사장님 딸이라는 언니조차도 그 정도 성깔머리인데 사장님은 얼마나 심할까? 그런 거요. 솔직히 사장님은 처음 면접 볼 때랑 퇴근할 때 인사하는 순간 빼고는 딱히 볼 일도 없었어요. 사장님은 언제나 바쁘셨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제가 큰 실수할 뻔한 순간에 딱 저를 잡으신 거잖아요. 당시 얼마나 그 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는지 머릿속에 근로자의 인권은 무슨 또 얼마나 혼나야 할지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었어요. 거기에 너 똑바로 하라는 사장님의 호통엔 그저 머리만 숙여질 뿐이었죠. 그리고는 밖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다시 나가셨어요. 그 다음엔 이상하게 주방 이모가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하셨고 사장 딸내미 언니도 사사건건 손에서 빗자루를 놓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언니 몫까지 제가 다 처리한 격이었지만 그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봐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말끝마다 빗자루 끄트머리로 찔러대고 툭툭 건드리는데 이게 아프다고 티를 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무시하기엔 장난은 아닌 강도였죠. 게다가 적당히 아파하는 티를 내지 않으면 지금 사람 무시하냐면서 정말 학창시절 선생님 체벌이 생각날 정도로 휘둘러 오니 정말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고도 절대로 사과 같은 건 없었죠. 그저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태도였어요. 결국 그날따라 유독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사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전 처음엔 이제야말로 사장님도 회초리를 손에 드시는 줄 알았어요. 저 재수할 적에 대학생이 된 친구들의 알바 경험담을 들었을 적엔 최종적으로 알바생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대상은 언제나 사장님이었으니까요. 직원 몇 되지도 않는 이런 분식점에서 매니저 역할을 한다며 사장님 딸이 회초리를 들고 설친다는 말은 딱히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이후로 다른 알바들을 경험하며 그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걸 알 수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거나 듣지 못한 때였어요.
그렇게 사장님께 불려간 곳이 또 조리실 옆 외진 곳이네요. 진짜 사람을 얼마나 혼내려고 이런 곳까지 데려가나 싶었지만 의외로 사장님이 꺼내 들은 건 의약품 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통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된 약국 같은 데서 패키지로 파는 그런 의약품 통이요. 그때 사장님은 제가 다쳤을 만한 곳들을 체크하시며 약을 발라주시고 반창고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약간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다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도 하셨죠. 그리고 그날만큼은 택시 타고 가라고 10,000원을 따로 챙겨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봐야 집이 워낙에 가까워나서 택시를 타더라도 너무 짧은 거리라 그냥 걸었지만요. 물론 이런 일이 있었다지만 월급날 최저임금이 지켜진다거나 사장 딸내미 되는 언니의 성격이 순해져서 더 이상 회초리를 손에 든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월급은 주변 가게들에서 삭감하는 만큼 잘려서 들어왔었고 그 언니도 이젠 제가 일을 잘하건 못하건 아예 대놓고 벌을 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일을 해야 하니까 학교에서처럼 제대로 앉지도 못할 정도의 체벌은 없었지만 선생님도 아닌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기합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식집 그만둘 때도 크게 아쉬움이 남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제 상처를 감싸주던 그 사장님의 친절도 이후론 보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그 사장님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런 친절을 베풀 시간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분식점이 잘 되었다는 거였지만요. 어쨌거나 제 입장에선 그랬다는 거죠. 만약 그 분식점에서 사장님이 직접 회초리를 들고 휘두르셨고 그래도 이후로 저에게 상처를 감싸주는 친절함을 더 자주 보여줬더라면 저도 그 사장님을 더 추억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사장 딸이었던 언니도 어른으로 느껴지기보다 저한테 짜증만 내는 선배에 가까운 기분이었고 당연하겠지만 딱히 공정하다는 기분도 전혀 들지 않았었죠.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적에도 사장님은 이제 좀 쓸만해졌는데 하는 아쉬움을 보이긴 하셨지만 그렇게 절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솔직히 주방일은 당시 주방 이모랑 보조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 보였거든요. 괜히 제가 끼어들어서 더 난잡해지기만 했었던지라 차라리 그 언니가 빠지거나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굴러가곤 했어요. 제 기분뿐이지만 주방 인원의 적정치는 2명으로도 충분했더라는 거죠. 게다가 사장님 동생이라는 주방 이모도 자기 조카가 절 혼내는 걸 구경만 했던지라 최소한 제가 그 분식집에 아쉬움을 느낄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분식집에서 일을 하며 책임감이라던가 일을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는 느낌을 받는 일은 있었으니 다행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봐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보단 그 언니가 찰박거리는 주방바닥에서 숫자를 세어가며 기합을 주던 기억이 더 생생해요. 제가 해당 숫자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언니 빗자루에 몸으로 때우는 건 당연했죠. 그래도 또 모르죠. 제가 그 분식집에서 한 몇 년간이나 일을 해서 언니의 괴롭힘도 좀 줄어들고 사장님의 인정을 몸으로 더 받아들였다면 저도 가끔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거길 그만둔 이후로 그쪽으론 발길도 가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그 정도 추억을 가질 만한 곳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무리 맺을만 했던 선생님을 찾아가던 졸업생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저는 간혹가다 선도부실에 몇 번 끌려간 적이 전부지만 거기를 자기네 교실만큼이나 자주 끌려갔던 애들은 그만큼 혼나고도 선생님들의 온정을 몸으로 체험할 만한 경험을 해서 찾아가는 걸지도 모르죠. 물론 찾아가는 졸업생 중엔 대학생보단 대입에 실패하고 공장 같은 데를 다니던 사람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실패한 제자들일 텐데 뭐 그리 찾아오는 졸업생을 반갑게 맞아들였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좀 미스테리이긴 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